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페트병에 쌀과 USB 메모리 등을 담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호 큰샘 대표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페트병 300개의 쌀과 USB 메모리, 1달러 지폐 300장 등을 담아 바다로 띄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USB에는 성경 내용과 찬송가, 한국 드라마와 미국 액션 영화 등을 담았다며 2016년 이후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잇따른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어제도 오물풍선 500여 개 살포로 맞대응했으나 탈북민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에도 대북전단 30만 장가량을 날려보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탈북자들이 사는 모습을 북한 동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역시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에도 전단 60만 장가량을 날려보냈다며 지난달에도 두어 번 정도 날려보냈는데 앞으로도 풍향이 맞을 때마다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전에도 탈북민 단체가 어제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 오늘은 다른 단체가 쌀이 담긴 페트병 500개를 서해 바다에 띄워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쌀과 구충제, 1달러짜리 지폐에 북한군을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까지 넣었다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를 향해 멀리 던지자 조류를 타고 곧장 북쪽으로 떠내려갑니다. 2015년부터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이 단체는 2리터 크기 페트병 500개를 인천 강화도에서 띄워 보냈습니다. 병 하나에 생쌀 1kg이 담겼고 구충제와 1달러 지폐, USB 메모리도 넣었습니다. USB엔 북한이 금지하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북한군 장교가 주인공인 인기 드라마가 담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어제 새벽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낸 데 이어 다른 단체들도 주말 남풍이 강하게 불 때 한반도 야간위성 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대북전단엔 100배의 오물을 보내겠다고 위협한 북한은 아직 특이할 만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저녁 풍선 살포가 예고된 상황에서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 사단장이 술을 마시다 살포 시점 당시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했습니다. 지난달엔 고교생 나이인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의 청소년 인권이 참담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 단체들이 지난달 대형 풍선을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전단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도 담겼는데 북한이 최근 고강도 처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17살 안팎이었는데 이번엔 중학생 나이 30여 명이 처형당한 겁니다. 통일부 북한 인권 영상 보고서 순식간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위에 놀랐습니다. 탈북 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에도 북한이 신경질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몇몇 주민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의 지시까지 전파했는데 어려운 식량 사정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을 다 죽일 순 없을 겁니다. 장마당 세대가 지금 외부 정보를 추구하는 상황이라 이제 맡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북한의 극단적인 공포 통치에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저항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정착 탈북민은 총 34,078명. 정부는 이중 특히 MZ세대 탈북민에게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MZ세대는 국가 배급이 아닌 자력으로 살아온 장마당 세대라며 단속을 피해 남한 영상을 보고 말투를 따라하는 청년 세대가 김정은 체제 균열의 단초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였나.
밖으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꽂고 봤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신사의 품격을 가장 재밌게 봤는데 하지 말라는 걸 몰래 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은 전부 나만 영화 드라마 본 얘기만 했다.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차이였지 대부분 다 봤다. 김주애도 봤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처음 접했나. 10살 때 친구네 집 놀러 갔을 때 친구 언니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인 줄 몰랐다. 중국어 자막이 나오고 소리는 아주 작게 틀어놨는데 고마워요. 북한에선 뭐뭐해요 말투 안 씀 괜찮아. 북한 말은 이럽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 분명히 우리말 같은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투여서 깜짝 놀랐다. 엄마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는 한국 말투 따라 할까봐 소리는 못 듣게 하고 화면만 보게 했다. 고1 때 처음 본 한국 드라마가 드림 하이인데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많아서 정말 신나고 재밌었다. 이후 웬만한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봤다.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은 안 봤나. 재미없어서 안 봤다. 사람들 대부분 안 본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죄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안다. 김정은이 남한 말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는데 안녕도 안 되고 괜찮아도 안 된다는 거다. 남한 말투를 따라 하지 말라니 우리가 쓸 말이 없더라. 머리 염색도 안 되고 옷차림도 반바지는 안 되고 말투도 이래라 저래라. 한국 오니까 그런 제약이 없어 너무 좋다. 드라마 본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나. 폭동 일어나면 좋겠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음날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누군가 총대만 매준다면. 북한에 있을 때 단속당한 경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언니 휴대전화 들고 밖에 나갔다가 보안원한테 걸렸는데 언니가 친구 번호를 별명으로 저장한 게 문제가 됐다. 별명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다. 집에 안 보내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난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보다 걸리면 30~50달러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엄청 올랐다. 사람들이 반농담으로 한국 드라마 보려면 옆에 10,000달러는 놓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자주 데리고 나오는데 다들 안 좋게 본다. 할아버지 뻘 되는 군 간부가 어린애한테 무릎 꿇고 이야기하고 그게 뭔가. 북한의 김주애처럼 살집 있는 애들 많지 않다. 김정은이 주먹밥 먹는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 안 믿을 거다. 여기 와서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어차피 각자 알아서 시장에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했고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탈북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현지에서 탈북민들을 만나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 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북한 중학생 30여 명이 탈북단체가 대북전단과 함께 날린 USB 메모리를 주워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주 공개총살 당한 사실을 정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0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탈북민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크고 단단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여사가 미국에서 탈북민들을 만난 건 지난해 4월 국빈방미 이후 1년 3개월 만으로 김 여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작년에 이어 김 여사와 다시 만난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닌다며 해당 목걸이는 오토의 고교 시절 공예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께서 오토를 항상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하며 오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탈북민 김희혁 씨가 한국과 북한이 다른 점은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곳이라고 밝히자 김 여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공감하기도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